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5, 6학년 교재 30쪽부터 33쪽 익힘책 19쪽부터 20쪽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교재와 익힘책을 준비해 주세요. 이 단원이고요. 이럴 땐 이런 생각, 상황을 추측해서 이해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양파와 당근의 무게를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어림이 무슨 뜻이었나요? 네, 어림은 무게나 길이 등이 어떠한지 짐작해서 말하는 것을 어림이라고 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많이 쓰고요. 어림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당근의 무게를 어떻게 어림했었죠? 당근 한 봉의 전체 무게를 당근 개수의 수로 나누어서 짐작을 했었지요. 기억하고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상황을 추측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안찬원 선생님이랑 강수연 선생님이 이야기하세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대화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먼저 강수연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색종이를 준비해 왔어요. 안찬원 선생님이 와, 강수연 선생님은 정말 손이 크시네요. 오들이 생각해요. 색종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손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손이 크다? 색종이와 손이 크다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오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손이 크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명사로 팔목 끝에 있으며 무엇을 만지거나 잡을 때 쓰는 몸의 부분. 이거죠. 팔목 끝에 있는 거. 잡을 때 쓰는 몸의 부분. 요걸 손이라고 해요. 이 뜻 말고요. 관용구라고 있지요. 손이 크다로 뜻이 나오고 있어요. 손이 크다의 뜻은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관용구는 무슨 뜻이에요? 궁금하지요? 자, 관용구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관용구는 두 개 이상의 말이 함께 사용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넓다는 실제 몸의 발이 넓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귀는 사람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발이 넓다는 사귀는 사람이 많고 여러 범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발이 넓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들이 두 개 있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파란색 단어인데요. 자, 먼저 의미. 의미가 뭐예요? 의미는 말, 기호, 글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뜻, 이걸 의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책에 나온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파란색이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상황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형편이나 모양을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엄마와 여러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는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예,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말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손이 크다 라는 관용구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화 상황을 추측한 내용이에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안찬원 선생님께서 강수연 선생님은 정말 손이 크시네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 손이 크다는 무엇을 많이 하다 혹은 크게 하다와 같아. 그러니까 강수연 선생님께서 색종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 추측이요. 추측은 무슨 뜻이에요? 추측. 어떤 사실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게 추측이에요. 어떤 사실이나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이렇겠구나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내 추측이 맞았어요. 또는 나는 저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관용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화의 상황을 추측해 봅시다. 밑줄은 관용구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오딜이 말해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 봤니? 엠마가 말합니다. 그래, 봤어. 나는 정말 내 눈을 의심했어. 밑줄 문장, 내 눈을 의심했어. 여러분, 눈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죠? 눈은요, 국어사전에서 찾았을 때 이거잖아요. 보는 것과 관련된 부분, 몸의 한 부분, 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의심하다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 보지 않았나 해서 믿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눈을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관용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화의 상황을 추측해서 말해보세요. 엠마가 내 눈을 의심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황이었을 거야. 오딜이 어떻게 추측을 했을까요? 눈을 의심하다 뭐였죠? 그러니까 믿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다 뜻이었잖아요.
자, 오딜의 생각은 이겁니다. 정말 이상한? 또는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었을 거야. 오딜은 이렇게 추측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교재 32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딜이 좋아하는 이야기책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경찰과 남자의 말을 잘 보도록 하세요. 경찰이 말합니다. 1시간 전에 해변가 의자 위에 두었던 모자가 사라졌어요. 어떤 남자가 가져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 있어요. 당신은 1시간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남자가 말해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경찰이 말해요. 그렇다면 당신을 범인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경찰은 남자가 범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 이유는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1시간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자, 엠마와 오딜이 이야기책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엠마가 말해요.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서 범인을 추측할 수 있었어. 오딜이 말해요. 그래, 경찰은 남자의 행동과 말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발견했지.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 정말 재미있더라.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단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을 단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또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바로 휴대전화이다. 오, 여기서는 범인이 G였나 보네요.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단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짐작이요. 빨간 글씨 짐작 같이 살펴볼까요? 짐작은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것이 짐작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짐작했다. 한 어린이가 100점을 맞아서 뛰고 있죠. 날듯이. 지금 이 주인공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예, 우리는 이 행동을 보고 이 주인공의 마음을 짐작했어요. 또 다른 문장은 이 그림을 보면 화가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림에는 화가의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화가가 상당히 행복해 보여요 라고 짐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오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익힘책 19쪽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떠올리며 다음 문장을 따라 써봅시다 했어요. 빨간색 글씨 어떤 거 있나요? 추측이 있네요. 추측. 무슨 뜻이었죠? 어떤 사실이나 보이는 걸 통해서 다른 무엇을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 이게 추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관용구의 의미를 생각하며 대화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글씨를 써보세요. 바르게 썼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의미와 자음자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했어요. 모두 3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의미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자음자에는 디귿과 시옷이 있네요. 디귿과 시옷으로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경찰관 아저씨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그렇죠. 단서입니다. 단서. 단서. 써보세요.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서 범인을 추측할 수 있었다. 라고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의미 볼게요. 일이나 마음 같은 것을 살펴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음자 살펴볼까요? 지읒, 지읒으로 시작하네요. 두 글자입니다. 지읒, 지읒. 뭐가 있었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정답은 짐작입니다. 짐작. 써보세요. 자, 이번엔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화가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짐작이 간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의미 살펴볼게요. 어떤 사실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음자는 치읓, 치읓이네요. 두 글자인 거예요. 뭐가 있었죠? 어떤 사실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정답은 추측. 추측. 기억나나요?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누가 창문을 깬 것인지 추측할 수 없었다. 라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살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봅시다 했어요. 추측하기, 추측할, 짐작했다. 단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추측하기입니다. 뒤에 괄호 뒤에 위에서는이 나오지요. 위에서는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면 추측하기가 있습니다. 추측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짐작했다. 행동을 보면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100점 맞은 어린이 날듯이 뛰는 모습 기억하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발자국을 보면 누가 들어왔는지 수 있다. 자, 추측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보통 문장을 만듭니다.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날 수 있다, 뛸 수 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다. 로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휴대전화이다. 정답은 단서는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 기억하죠? 네, 생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생지가 범인이었어요. 예, 단서는 휴대전화이다.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했어요. 보기 살펴볼까요? 보기 보면
범인이 그 남자이다. 이 말과 추측하다, 어렵다, 이 세 말을 합쳤어요.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면 범인이 그 남자인지 추측하기 어렵다로 만들었네요. 선생님, 어디가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함께 볼까요? 자, 남자이다를 남자인지로 바꿨죠, 먼저. 남자이다에서 다를 없애고 앞에 이에 받침 니은을 붙이고 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인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추측하다인데요. 추측하다에 기를 더한 거죠. 근데 다를 없애고 기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렵다를 붙여준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 엠마가 1등이다. 짐작하다, 어렵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1등이다를 고쳐야겠고, 그죠? 그 다음, 짐작하다를 고치면 됩니다. 자, 정답은 엠마가 1등인지 짐작하기 어렵다로 문장을 쓰면 되겠네요. 1등이다를 1등인지, 짐작하다를 짐작하기, 그 다음 어렵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예요. 그분이 선생님이다 와 추측하다, 어렵다를 합쳤어요. 어디를 고쳐주면 될까요? 선생님이다. 이 부분을 고치고 인지로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 추측하다를 고쳐주면 되죠. 추측하다에 기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분이 선생님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엠마가 말해요. 우리 할머니께서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고 손이 크네 라고 하셨어. 오딜이 말합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나 많이 주었을 것 같아. 엠마,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오딜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자, 써보았나요? 관용구였죠. 손이 크다. 손이 크다. 무슨 뜻이었나요? 씀씀이가 크다라는 뜻의 관용구였습니다. 그럼 오딜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야. 또는 손이 크다는
뭘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용구의 뜻을 알고 있으면 할머니의 의미,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 계획하고 실행하고 글쓰기를 위한 계획 알아보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